최근 들어서 중국의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역사의 가비지 타임, 그러니까 쓰레기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지금의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좌절과 한숨, 그리고 절망감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글로벌 뉴스 매체들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가비지 타임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중국 상황을 너무나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시진핑이 무능을 질타하는 쓰레기 시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최근 중국 내의 위챗을 포함한 SNS들에서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을 가리켜 중국이 피할 수 없는 실패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역사의 쓰레기 시간으로 이를 표현하자 중국 당국이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룸버그도 지금의 중국 경제 둔화 현상에 대해서 역사의 쓰레기 시대로 여겨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최근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 중국 관영 언론은 강력하게 반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당국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중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징조로 보고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최근 중국 관영 베이징 데일리를 비롯한 관영 매체들이 지금의 중국 경제 현상에 대해서 쓰레기 시간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가 짙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1일에는 역사의 쓰레기 시대라는 용어가 위챗에서 최고 인기 관심 용어로 떠오르자 당국은 급히 일부에 대해서 삭제 조치와 함께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중국 경제를 왜 역사의 쓰레기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가비지 타임, 그러니까 쓰레기 시간이라는 건 원래 농구 경기 등에서 쓰이는 스포츠 용어인데요. 어떤 경기에서 한쪽이 너무 앞서가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도저히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을 때 어차피 버린 게임에 남아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경기 중 감독들은 주전을 빼고 이진을 기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예 버린 시간 개념으로 운용을 하지요. 바로 이 가비지 타임을 중국에서는 쓰레기를 뜻하는 라지를 붙여서 라지스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에서 쓰레기 시대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을 했는데 이는 중국의 침체된 경제로 인해서 일자리, 소득 및 기회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투자자와 노동자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는 중국인들의 자신감을 흔들었습니다. 지난 분기 성장률은 4.7%로 전망치에 훨씬 못 미쳤고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소비 지출이 정체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국 경제의 침체가 도저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제 회복에 대한 실마리가 3중전에서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이마저도 완전히 무너지면서 중국인들의 절망감이 이미 도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중국의 SNS에서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는 이 운명론적 태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로이터는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 쓰레기 시간이라는 용어는 지난해 9월 강저우의 소규모 출판사인 양성만보의 편집자인 후원우이가 처음 사용하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과거 소련의 역사와 지금의 중국을 분석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정해져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패배가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헛된 투쟁일 뿐이다, 이렇게 전제한 후에 역사의 쓰레기 같은 시간을 맞이한 불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소련 브레즈네프 시대를 다룬 글을 읽고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는 용어가 떠올랐다 그러면서 1979년 브레즈네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신차르 제국을 수렁에 빠뜨렸는데 이때부터 1991년 소련 멸망까지를 소련의 쓰레기 시간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중국 역사에서도 황소의 난 이후에 당 제국, 또 1630년 명장 원숭한을 숭정제가 처형한 뒤에 1644년 멸망까지 시기를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후원우의 이런 도발적 질문은 그 후에 중국의 SNS를 타고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0개월여가 지난 지금
상당수의 중국 지식인들이 공유하는 화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는 용어가 퍼져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민 대중이 봐도 중국 경제 미래는 뻔한데 시진핑 정권은 지금 중국 경제가 제대로 갈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저항하거나 피할 수도 없어서 아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 역사의 쓰레기 시간으로 치부해버리면서 그저 버텨나가자, 이런 개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중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믹 업서버의 마상양은 시진핑 시대를 암시하는 글을 썼는데 내용 자체가 아주 함축적이고 또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중국 역사에서 주 원장이 연 명왕조는 전형적인 역사의 쓰레기 시대였다 그러면서, 주 원장은 가혹한 형벌과 법으로 제국의 꿈을 시작했고 그는 그저 국가가 아닌 가문의 이름을 지키는데 모든 권력을 사용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런 주 원장의 통치는 중국의 역사를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는 암흑기의 길이와 깊이만 연장했을 뿐 역사의 발전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상량은 명나라 당시의 쓰레기 시대가 아시아의 심장으로 부르는 지금의 중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의 현실을 한탄하는 태그가 등장하자마자 관영 언론들과 관변학자들은 볼때같이 일어나서 이 중국 경제가 이 쓰레기 시간으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민대학교의 금융학 교수이자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칼럼니스트였던 왕호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쓰레기 시대라는 개념을 붙인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절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현재 발전 상황을 완전히 부정하고 중국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려는 위험한 시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왕호는 이어서 쓰레기 시대라는 용어는 최근 몇 년 동안 유행했던 탕핑보다 더 위험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왕호의 지적대로 젊은이들에게 퍼졌던 탕핑이라는 개념보다 이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 훨씬 더 철학적이고 또 능동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 상황을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단지 이에 대한 불만을 과격한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베이징 지부의 공식 매체인 베이징 데일리도 역사의 쓰레기 시간? 이런 제목의 3,000자 분량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 쓰레기 시간이 있을까? 이것은 반박할 가치가 없는 거짓 명제다, 이렇게 윽박질렀습니다. 가디언은 현재 중국 사회의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SNS에서 널리 공유되다가 요즘은 검열로 통제된 한 차트에 주목을 했습니다. 2024년 비참한 순위 그랜드슬램이라는 제목의 이 그래픽은 올해 중국에서 개개인들이 당하는 불행의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열은 실업이고요. 두 번째 비열은 방을 구하는 월세, 세 번째 비열은 부채, 넷째 비열은 자녀 양육, 다섯째 비열은 주식거래, 여섯째는 질병, 일곱째는 미완성 주택,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비열은 술로 유명한 브랜드인 마오타이 사재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8가지 비열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대의 불행이 모두 겹친 불행의 그랜드 슬럼을 등에 지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 8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중국 경제 관련된 현실을 들춰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도 변변치 않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식거래를 통해서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가 되어버렸고, 마오타이주라도 사들여가지고 차액으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했더니 그마저도 폭락해가지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지금의 중국인들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아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관영 언론들까지 나서가지고 역사의 쓰레기 시간에 대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해보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해진 중국 공산당은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무대응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내에서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는 용어는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크환유 공공정책대학원의 부교수인 알프레드 우는 지금의 현상은 중국의 사회 발전 방향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중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상하이에서 급여 삭감에 실망한 한 금융권의 여직원이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중국 내 SNS에서는
쓰레기 시간에 대한 토론들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여 삭감, 대량 해고, 기록적인 청년 실업률로 인한 경제 환경과 관련된 자살이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내에서 시진핑의 시기를 쓰레기 시대로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중국 정부에 대한 지식인들의 불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관영 언론이 나서서 이런 용어 확산을 가로막고자 했다면 그만큼 중국의 쓰레기 시가 이런 용어 확산이 중국 당국도 경계해야 할 만큼 위험 수위에 올랐다는 것이고 또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라고 지칭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 위기의 원인이 인민이 아니라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도 뜨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체제 저항적 인민들이 많다는 것인데 시진핑 과연 이런 불만 가득한 민심을 어떻게 제어할까요? 시진핑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